오늘 코스피가 1.67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2.15, 모처럼 만에 상승이 나왔어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상승하고 장 막판에 조금 흘러내렸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살짝 흘러내렸다. 오늘 셀트리온이 3.97, 장중에 6%대 6.29까지 상승했었어요. 그리고 헬스케어가 3.04, 제약이 5.57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요, 셀트리온의 1분 차트인데요. 우리 셀트리온 차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하나 보고 갈게요. 보게 되면 여기가 박스권이었죠? 여긴 쭉 내려와서 매물이 없습니다. 여기 잠깐 박스권 다시 쭉 밀렸어요. 이때는 회계 가지고 밀었고요. 이때는 경구용 갖고 밀었다. 기타 등등의 이슈를 갖고 끊임없이 밀었었죠. 그리고 성장이 정체됐던, 성장하는 주에서 성장폭, 프로테이지가 첫 번째 정체가 됐고, 두 번째, 이 라인부터는 의도적으로 이 라인부터는 성장 정체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증명이 되게 되면 어떠한 형성들이 벌어질까요? 3월,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이 안에 회계 감리 이슈가 정리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첫 번째 이슈, 요 부분. 그리고 숫자 성장폭의 확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은 성장폭의 확인입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공간이, 매물이 비어있는 쑥 빠져있는 이 부분, 바로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 추세가 턴하리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수출 실적이에요.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성장, 그리고 슈팅 나왔죠. 코스피 상장 이전으로 인해서 실적 역성장과 정체, 그리고 금리 인상 4회 다시 한번 실적 성장하고 지금 주가가 16만원,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가격은 2017년도 18년도의 저점 부분이다. 무려 이때보다 회사 가치는 2배가 성장해 있어요. 그리고 올해 2022년도 매출액, 제가 봤을 땐 진단키트 최소한 1조 이상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죠.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머릿속으로 찰칵하시고요. 실적이 급등,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실적이 정체 역성장, 다시 한번 실적이 급등, 그리고 성장 정체, 주가는 박살나 있다. 실적 정체로는 설명이 안 된다. 두 가지 이슈가 더 붙었죠. 회계 이슈,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이 중심에는 공매도가 있었다. 차트로 확인해 볼게요. 2014년도부터 주봉입니다. 2014년도에 상승, 그리고 박스권, 다시 한번 슈팅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다시 한번 실적이 역성장하고 금리 인상 4회와 더불어서 빠그러집니다. 실적 성장, 그리고 거의 지금 2019년도 이 저점권에 와 있어요. 회사 가치는 무려 이제 2배 이상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매출액 3조이면은 가치가 2018년도보다 3배가 가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찍히게 된다면 이 그림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부분은 실적과 주가, 기업 가치와 주가와의 동행 관계를 나타냅니다. 99.999, 거의 100에 가까운 그림입니다. 자, 오늘 나왔던 기사이죠. 4천억 규모 1분기에만. 자, 1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최근 미국에서 제품 수요와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1분기 이내에 기록적인 진단키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급 확대를 통한 제품 및 브랜드 가치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1분기가. 그런데 매출액 4천억 플러스 알파 2022년도가 끝났을 때는 진단키트 하나만, 이거는 이미 숫자가 찍히는 부분이다. 그쵸? 이 부분과는 달라요. 기존과는 찍히는 부분이다. 그리고 CMS 방문자를 위한 요양원 테스트를 허용하지만 시설은 테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게 뭐냐?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관리가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요양원 검사 옵션을 제공해야 된다. CMS는 전국의 공무원과 운영자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받은 후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국의 제약회사 셀트리온이 제공하는 코로나19 테스트가 곧 요양원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양원 테스트를 허용하지만 시설은 테스트를 제공해야 된다. 우리 자가진단, 디아트러스트. 그쵸?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일주일에 250만 건의 테스트는 오미크론, 겨울 서지와 관련된 감염의 순전히 양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 지금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모자란다. 많이 딸린다. 충분히 많이 딸린다. 미국 건강관리협회 업계에서 일주일에 500만 건에 가까운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의 약 76%는 적절한 검사 물품을 갖추고 있지만 재입고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설에 검사가 제공되지 않으면 CMS 요양원 부분 이사인 사람에 따르면 일부 주에서는 시설이 입장 전에 방문자를 검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뉴욕 로드 아일랜드는 방문 전 검사를 의무화했다고 또 다른 기사가 전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지금 진단키트 턱없이 부족하고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단키트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지만 효자 캐시카우가 2022년에 충분히 제공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무척 기대가 됩니다. 금융당국 분식회계 의혹 셀트리온 제재 이달 중 중선이 논의. 이 분식회계 의혹 상당히 불쾌한 말입니다. 이거 그쵸? 이걸 이제 빼버려야 되겠죠. 금융의 산하 증선이 의결 후 정례회의 통해 확정. 감리 의견들이 심해서 제재 예상 어렵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금융위 관계자는 2월 중순 중으로 감리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종합해 의결할 예정이고 정례회의에서 셀트리온 제재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 감리위에서 의견 대립이 심했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자 소식을 들어서 이제 과징금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되고 이거 이슈 털고 가야 되겠죠. 그쵸? 셀트리온과 붙이는 치매 치료제 아이큐어 상반기 출시 임박했다. 도내 패치 치매 치료제죠. 그래서 특허 등록한 붙이는 치매 치료제가 상반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장 초반 셀트리온과 아이큐어가 강세다. 이 부분 때문은 아니죠. 사실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셀트리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증시가 반등하고 나오면서 상승했던 부분이다. 결국 이 부분 다시 한번 그리고 요 부분 여기 매물이 없어요. 중간에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가 있다. 셀트리온의 특징이죠. 쭉 그쵸? 그래서 숫자가 찍히는 부분 이미 우리는 진단키트를 이미 이 부분은 진짜 찐으로 찍히는 부분입니다.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다. 그쵸? 자세한 걸 이제 실적을 통해서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숫자에 대한 성장 폭이 확인이 된다. 2022년도 반드시 이 부분 추세 턴합니다. 그리고 턴할 때도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왜?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물이 이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결국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장폭이 되면. 그래서 충분히 2022년도 진단키트만 조단이 충분히 기대해볼 만합니다. 리얼, 찐으로 찍히는 실적입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숫자입니다. 그리고 매물대 아까 같이 확인해 보셨죠?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조회수, 제가 유튜브 조회수도 가장 최저치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 정말 힘든 시간을 오롯이 견뎌 오셨습니다. 최소한 정고점 돌파가 첫 번째 목표예요. 그쵸? 그리고 그냥 단순한 숫자만으로도 지금 가격은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진단키트에다가 바이오시밀러, 산마, 램시마이스C, 유플라이마, 흡입형과 레케노라는 논외로 빼고도 사실 흡입형 기대해볼 만하죠. 레케노라 중환은 확인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델타도 있을 수 있겠고 충분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단순히 이거 빼더라도 숫자에 대한 부분을 빼고 기대감이 형성된 거니까 레케노라는 중환능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이거 빼고 진단키트와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이스C, 유플라이마 이것만 갖고도 매출액 3조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드려요.
자, 볼게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우리가 그 실적을 보게 되면은요. 손익계산서예요. 2019년, 20년도, 2018년, 19년도에 매출액이 1조대였어요. 그런데 거의 매출액이 2조 근방이죠? 2021년도에 예상하기로를 지금 보이시죠? 우리가 2021년도 1조 9천억이잖아요. 대략 1조 9천억대, 2조 정도 잡고요. 그런데 지금 가격은 1조대, 거의 가치가 2배 가까이 늘었어요. 회사 덩치가. 그런데 2022년도 저는 3조 가시권에 들어왔다 생각을 해요. 이때보다 가치가 3배죠. 지금 주가는 바로 그 근방에 있어요. 2018년, 19년에 바닥권에 있다. 얼마나 싼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숫자, 이 3조 부분에 대한 성장 폭에 대한 분기별로, 이게 프로테지별로 성장 폭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추세는 반드시 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희망가만 부를까요? 결국은 마지막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은 목이 터져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시에는 유동성과 실적이라는 두 가지 심장이 있어요. 이걸 증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지만 증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 돈의 양과 실적이라는 이 두 놈의 실적이 있는데, 두 가지 심장이 있는데 사실 둘이 붙으면 유동성이 이겨요. 왜?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실적이 아무리 좋은 놈도 빠지거든요. 그러나 다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때 펀더멘탈이 가장 좋은 놈에 먼저 자금이 달라가서 붙습니다. 우리가 이 긴축, 연준의 긴축 상황에 있잖아요. 요거 짧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공매도가 수급을 차단하고 있죠. 회계 이슈와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근데 거듭 언급 드립니다. 회계 이슈 논란 정리하고요. 그리고 실적, 이 숫자 찍으면 공매도 하랩이와도 수급은 달라붙습니다. 기업 가치가 성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은 누가 오지 말라 그래도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 이 전까지 공매도가 10년간 그 박스권 가운데 사이에서 늘 가지고 놀다가 숫자를 찍으면 결국은 쇼커버하고 다시 한번 상승했던 부분입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드릴게요. 미국 연방준비은행, 중앙은행은요, 민간이 집합체예요. 주인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국 51개 주를요, 12개 권역으로 나눠요. 12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 12개의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워싱턴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여기 연준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이사, 투표권을 갖죠? 그리고 여기 12개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 바로 일부만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이 중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만이, 이 자리만이 항시 투표권을 가져요. 사실 이 뉴욕 연방은행, 여기가 바로 미국 중심의 핵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고만 하시고요. 중요한 건 뭘 말하고 싶냐면 미국이 이 달러로 통해서 지배하는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요, 끝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경제를 한 번 다 10년 위기 서렸는 게 있었죠. 97년도 외환위기, 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기타 등등의 경제를 확장시키고 회복하고 팽창하고 그리고 침체시키고 축소하는 그런 신용 팽창과 대출의 팽창과 축소를 통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얘네가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제가 거듭 언급했던 08년도 외환위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핵심만 얘기할게요. 미국 중앙은행, 페드, 결국은 12개 연방은행 집합체잖아요. 이 12개 연방은행, 이 민영은행들의, 미국 민영은행들의 이 매출 구조, 먹고 사는 거는요, 첫 번째, 미 국채를 통해서 이자를 받습니다. 그쵸? 안전한 수익이죠. 두 번째, 님이라고 하는 예대 마진,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님, 바로 이자 수익을 또 얻어요. 대출 영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큽니다. 바로 양털감기거든요. 이게 예전처럼 10년 위기설, 금리를 내려서 대출을 통해서 경제를 다시 부양시킵니다. 그리고 경제가 막 확장을 하고 이 자금들이 결국 자산시장으로 가요. 자산시장에 거품이 막 일으킵니다. 경제 확장의 마지막이죠. 그럴 때 금리를 올려서
이 거품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경기가 바로 축소하게 되고 바로 팽창하던 게 신용 축소로 걷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과 가게들이 부도가 나게 되죠. 이때 약간의 헐값으로 이 쓰러진 자금들을 쓸어 담았었어요. 비단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동아시아 외환위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발 외환위기 때도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요. 대표적으로 97년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100% 개방되게 되죠. 그때 자금이 들어왔던 게 아직까지도 많은 역할을 보이지 않는 데서 하고 있으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좀 균열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이 화폐를 증발시켜가지고 다시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다시 돌렸었는데 바로 이 시스템이 균열이 생기게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을 통해서 그동안 돈 불어넣었던 거를 회수도 하고, 그리고 10년 유기설, 양털깎이 같은 말입니다. 경제를 한번 위축을 시켜야 돼요. 그동안 퍼져나갔던 버블과 성장들을 위축시켜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이제 끝나갑니다. 양털깎이 다 같은 말이에요. 10년 위기설, 화폐 증발 이런 걸로 끝냈었는데 이 시스템이 균열이 생기고요. 결국은 다시 돌리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로. 그래서 큰 그림에서 결국은 긴축을 하더라도 시장이 받아주는 데에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받아주는 그런 축에서 긴축을 진행하고 다시 한번 올릴 겁니다. 금리 상단이 결코 높지 않다. 자, 이런 부분 착안해 주시고요. 결국 셀트리온 실적과 주가, 우리는 실적만, 기업 가치만 추정하면 됩니다. 성장하면 주가는 결국 간다. 성장하면 돈은 달라붙는다. 그래서 기업 가치에 대한 성장은 공매도 하래비아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회계 이슈 정리하고요. 합병하죠. 그리고 기업 가치 성장한다. 분명히 2022년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23년도 더 밝습니다. 우리가 기업과 장기 동행하기에 충분한 그런 기업입니다.